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16일 오후 11시 8분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OCC 천장 대행, 디파이 은행 시스템 변화 혁신 주도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디파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디파이의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죠. 이자를 받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바로 은행에서 가져가죠.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수수료들을 은행이라는 그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투자한 사람들 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줍니다. 그리고 디파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먼저 뭐를 하죠? 신용평가를 하죠. 이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고요. 대출해주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디파이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동등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 은행에서는요, 계좌를 잘 만들어주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계좌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정말로 선진국에서도요, 본인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는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뭐 신용불량자든 아니든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파이가 은행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고, 또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펑크 NFT 누적 판매액 50만 이더리움 돌파했다. 크립토펑크 어저께 보셨죠? 뭐 말도 안 되는 뭐 레고 같은 그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템당 뭐 30만 달러씩 주면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현재 50만 이더리움을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 이 정도로 많이 샀다. 많이 팔렸다. 이런 겁니다. 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회장 암호화폐 몇 년 안에 놀랍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SC도 최근 파트너와 함께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에 뛰어들었다. 이 커스터디는요, 다시 말하지만 기관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현재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금융사 신용카드 발급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증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아멕스, 싱가포르 금융사가 아멕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신용카드 발급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증정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호재가 되냐면요.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막상 비트코인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를 현금화를 시키려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 있죠. 쉽게 말해서 홍보 수단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결제업체 페이데이 리플렛 통해서 남미서 국가 간 결제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죠. 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국내에서 자국 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노동을 해서 그 돈을 어디로 보내요? 예,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남미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죠. 근데 송금을 할 때 송금 비용이 여러분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리플렛을 통하면요, 이런 국제 간의 송금을 사용할 때 상당히 빨리 되고요. 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리플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플을 사용하는 겁니다. 리플. 송금 블록체인이죠. 리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해요. 10월 달에 리플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지금 돈 있으면 리플을 사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한번 보시죠. 리플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날그룹 민주권에게 총 9억 원 상당의 페이코인 상여를 지급. 아시는 것처럼 다날그룹은요, 페이코인을 만든 재단이 소속된 그룹이죠. 여기서 이번에 인증원들에게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코인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야, 이거 코인을 나눠줬으면 시장이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페이코인 측에서는 따르면 이번 3월급 지급은 그룹사 내 개별 법인에서 매입한 PCI를 생각, PCI는 바로 페이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 시장 유통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뭔 소리예요? 받은 직원들이 시장에 팔면은요 바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 때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영향을 줬어야죠. 살 때 시장가로 긁었어야지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강증 청산. 오늘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많이 움직였죠.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마진 하시는 분들은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하지 마세요. 네, 피터 브렌트, 리플, 역, 헤드앤숄더 패턴 따라 상승 가능성.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요 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리플이 현재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말합니다. 리플 올라갈 가능성 커요. 저 리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ETC는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오늘은 뉴스 빨리빨리 갑시다 그냥. 네, 바이낸스 CEO, 바이낸스 찾는 기관 투자자 늘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코인 투자하고 있다는 거를 바이낸스 CEO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통금융 서비스 업체와 벤처 캐피털이 암호화폐 업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네, 정통금융 서비스는 뭐예요? 우리 CFI라고 하죠. 기존의 은행들. 그리고 벤처 캐피털 아시는 거죠? 투자 펀드 회사들을 모두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죠. 이런 곳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뉴스를 볼까요? 노웅래 위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기국회 통과 추진. 이거 내용 보시면요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밝은지를 다시 한번 자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디지털 투자에 따르면 내년도 암호화폐 과세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제가 어제 똑같이 얘기했죠. 이에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거 보세요.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가지고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 의원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죠. 근데 야당에도 똑같은 법안이 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어차피 이 법안이 출시됐을 때 거부되는 이유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양쪽에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양쪽에서 다 오케이를 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발의한 내용이 다 뭐였냐면요.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침은 똑같다는 거예요. 양쪽이요. 여당과 야당이. 그럼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거,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발의될 거냐 아니면은 야당에서 내놓은 게 채택이 될 거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는요. 양쪽에서 협의합니다. 그냥. 둘 중에 서로 좋은 거 합쳐가지고 새로운 법안 발의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이 유예된다고 거의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설명하죠. 16일 노 의원은 과세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그에 대한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과세를 할 거라는 거에서 기타 소득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현금화를 시켰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업비트에서 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생겨서 현금을 출금을 하잖아요. 출금을 안 하면요 우리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안 발의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업비트에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건 수익이 아닙니다. 근데 업비트에서 출금을 하는 순간에 그게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비트에 계속 현금 넣어놓고 돈 안 뺐으면요. 단돈 100원도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아직 테스트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뒤에 그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뭐예요? 또 개인 간 P2P 거래를 통해서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렵다. 예,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언급이다. 당연한 거죠. 예, 다시 말하지만 세금은 어떤 기준이라고요? 예, 아까 우리 특검법을 통과한 업비트, 지금의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거래소를 폐쇄하냐면요. 바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백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 국세청에서도 그걸 일일이 추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취소해버린 겁니다. 대형 거래소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코빅 같은 경우는 자금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군데 빼고는 지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진 취지 중에 하나가. 예, 특검법이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금세탁법 방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세탁을 못하게끔 만든 게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을 제재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군데에서만 거래만 하면은 그 자료는 모두 국세청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 세금의 기준은 업비트나 그 네 가지의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해서 출금을 했을 때만 측정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A라는 사람한테 야, 이번에 내가 비트코인 너한테 몇 개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현금 얼마 입금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입금을 해요. 그럼 그거는 세금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1년 동안 좀 더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예, 발음도 하기 어려운 업법권, 예, 업법권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만들어진 과세는 바로 주식권, 예, 주식과 관련된 법에다가 그 옆에다가 끼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코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과 관련된 법안을 그대로 코인에 끼워놨으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과 관련된 법안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코인만의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현재 많은 정치가들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 해결될 거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된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금이 유예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보는 거는요. 김치코인들이에요. 예. 국내에서 세금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김치코인이고요. 근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김치코인들이 만약에 세금이 유예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뛰겠죠. 왜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은 국내 코인들, 김치코인들이 타격을 받느냐? 단순하죠. 예. 이 세금이 발휘되는 것은 이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세금이 발휘하게 되면 저부터도 코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세금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건 국내에서 해결된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전에 세금을 안 내고 정리를 하려고 할 거니까요. 그럼 결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판매가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뭐 메이저 코인들,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은 한국에서 아무리 갖다 팔아도요. 해외에서 다 주워먹기 때문에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거래량이 대부분 일어난 코인들은 이 특근법과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1년 동안 유예가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도 바로 김치코인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에 김치코인들 엄청나게 날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오보가 보는 이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치코인에 투자해 볼 만하다. 아직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관점이에요. 네, 다음 뉴스 보시죠. 싱가포르 부동산 기업 암호화폐 채굴 사업 진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채굴 산업이 가장 핫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부동산 기업도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채굴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2022년, 2023년에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 뒤에 있을 수익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이 시장이 쉽게 죽지 않을 거다. 적어도 2, 3년 동안은 호황은 누릴 거다라는 것을 바로 저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투자할 때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같이 투자하면 돈을 벌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는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호주 65세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 증가세, 거래소 애착도 가장 커. 보시는 것처럼 호주에서도요, 65세 이상들이 바로 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호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65세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노후 대비를 한다는 소리죠. 노후 대비.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 정도로 밝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 인민당 대표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지 좋은 얘기고 좋은 얘기로 넘어가고요. 네, 업비트 비썸 코인은 코빗 외 중소거래소 내일부터 원화 안 받는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이 실명 계좌를 받지 않은 거래소들은 그동안 벌칙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벌칙 계좌는 뭐냐면요. 실제로 하나의 계좌인데 그 계좌 밑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새로운 번호로 만들어 가지고요. 계좌 번호만 다르지만 실제로 입금되는 계좌는 하나인 것을 바로 벌칙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벌칙 계좌를 통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계좌를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현금 입금 계좌를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 벌칙 계좌 서비스를 모든 은행에서 금지를 합니다. 특검법에 따라서요. 다시 말해서 원화가 입금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업비트 비썸 코인은 코빗 빼고는요. 나머지 거래소에서는 입금이 안 돼요. 원화 입금이 안 돼요. 그리고 원화 입금에 대한 출금도 안 됩니다. 네. 출금은 아마 한 달인가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긴 해요. 아무튼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업비트나 비썸이나 코인원 쪽으로 돈이 물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어째 살펴봤던 거죠. 레딧 창업자 안에 닮은 크립토펑크 NFT 7개 구입. 아까 NFT에 관련된 크립토펑크가 50만 이더리움이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사는 거 이런 거 요거 하나가 30만 달러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일본에요. 체인링크하고요. 폴카닷이 상장됐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새로운 두 가지의 코인을 추가 상장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두 가지의 코인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코인이 선정이 되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체인링크하고 폴카닷이 선정이 됐어요. 최근에 폴카닷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요거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최대 영화관인 AMC에서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으로도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영화를 볼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라이트코인은요, 또 비트코인 캐시는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고요. 그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여러분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저께 있었던 월마트와의 결제 서비스, 그게 라이트코인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호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거보다 더 큰 호재들, 더 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짜 뉴스라고 했다고 해서 라이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 모든 게 엄청나게 탄탄한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가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계속 투자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뜨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는 것처럼 ETF는요 하나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GBTC도 그렇고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시는 것처럼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사고도 그거에 대해서 레버리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통하지가 않죠. 쉽게 말해서 실제로 사야 됩니다.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소에서 100개의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사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개의 비트코인만 사고도 100배 레버리지 사용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났었거든요. 근데 현물 ETF의 승인을 많이 받는다.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를 성공한다 하면요. 거래소에서 실제로 매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에서 매집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펌핑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계속 아시는 것처럼 거래소에 현재 비트코인의 물량은 많이 없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밖에 뉴스. 네, 그리고 1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들에서요 최근 3일 동안 6만 비트코인이 매집됐다고 합니다. 사실 말하자면 최근 3일 동안 비트코인이 롱숏이 나오면서 큰 변동폭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밀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횡보하는 그림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비트코인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래들은 뭐 했다고요? 6만 개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6만 개라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금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팔고 있을 때 고래들은 매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는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뉴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 어저께 제가 그랬죠. 내일이면 좀 올라갈 거다. 어저께는요 42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15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은요 현재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장은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리플 위존 비즈니스 운영.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가 트위터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이더리움 상품을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수년간 운영해온 블록체인 내 인프라 때문이다. 반면 리플은 여전히 리플에 의존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판매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법에 걸리지 않다.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뭐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남미 쪽에서 리플 넷을 사용해서 송금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기존에는 사실 사업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희들은 그동안 사업적으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사용 사례가 나오면요. SEC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도 본 것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펀드에서는요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고 있고 또 개미들을 팔고 있을 때 최근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매집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체인링크하고 또 폴카닷이 일본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소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바로 세금 문제. 현재 민주당과 또 여당과 야당 모두가 1년 정도 비트코인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요. 그거를 연내에 발표 통과하게끔 하겠다라는 노웅래위원회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김치코인도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림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는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절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보시고 탈출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김치코인 말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매일 봐야지 매일 안 보면 걱정이 되는 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이 코인은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우량주 코인들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